안녕하세요. 저는 국학청년단의 정가인이라고 합니다. 국학원과 국학청년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학청년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청년들로 전국 각지에서 한국의 국학과 그리고 홍익인가 정신을 현대에 맞게끔 다양한 포인트로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학원은 한국 고유의 정신인 홍익인간 이하 세계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의 복원, 연구,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네, 오늘은 정용래 유성구 구청장님을 만나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방탄소년단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 최근 세계 속에서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한류 열풍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현재 K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네. 원래 맨 처음에 아마 음악에서부터 시작했던 것들로 주로 이뤘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드라마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가 있고 요즘에는 와가지고 이제 스포츠 분야까지도 한국인들의 이런 국제적인 명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한류의 열풍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민족의 창의성, 저력 이것들이 지금 이제 IT를 타고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헬조선 이렇게 하고 청년 세대가 우리나라 가장 좋지 않은 사회처럼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만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막상 코로나 겪으면서 보니까 그 방역도 대응을 제일 잘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앞서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국가의 어떤 위대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청년들에게 자극을 줬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즘에 보면 갈등이 좀 심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큰 바탕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면 아마 외국하고의 교류가 우리가 막 그렇게 활발한 국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고 또 휴전선이 있어서 육지로는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만 머물러 있고 외국인들하고 접촉한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아주 큰 마음 먹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IT가 발달되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하면서 이제 그걸 조금씩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류를.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에서 자긍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청장님께서는 한국인의 정체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얘기할 때 우리 아들 얘기할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네. 사실 제 아들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 살려 그래요. 외국은 help me 그렇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줘라 라는데 우리는 사람 살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은 뭐 자식들 얘기할 때 뭐 우리들의 our children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my daughter 내 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그 집사람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들이 있는 거니까 무의식 중에 정체성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초들의 힘이 강해요. 민중들의 일반 국민들의 그게 뭘 보면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현대사만 놓고 봐도 이렇게 막 저항하잖아요. 식민 시대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또 그 전에 무슨 뭐 의무형 활동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독재에 저항했던 4.19나 5.18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보면 누가 국가의 지도자가 따로 있어서 막 이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냥 일반 그 서민들이 일어나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혹시 IMF를 경험을 하셨을까? 아니요,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해서 대신에 네. 뭐 뉴스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만 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금모으기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네, 들었어요. 금모으기를 일반 주민들이 나서서 시작해서 했던 거고 2002년 월드컵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래 그때는 워낙 다 빨간 옷 입고 했어가지고. 그쵸. 네.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응원하자고 뭐 연단을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나와서 했는데 그 드넓은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데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해가지고 응원해가지고 그 힘으로 4강도 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촛불혁명이라고 했던 것도 정당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다른 정당의 대통령에 대해서나 이런 걸 탄핵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힘이라기보다 일반 국민들, 서민들, 민초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앞서 얘기하는 공동체 의식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극복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 되고 그런 의식이 강한 민족이죠. 네, 청장님의 생각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보신다면은 어떤 점이 희망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희망이 있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희망은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희망은 내가 꿈을 꾸고 그걸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 희망이 실현이 되면 현실이 되고 그걸 성과가 나는 건데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되고 하니까 그게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 꿈꾸는 모든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한류 열풍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응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국가보다도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희망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미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이걸 아마 인류가 처한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그거는 강해요. 뭐 국토의 면적이 넓지도 않고 또 뭐 대단한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로지 사람과 인재와 그리고 기술력 이걸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 왔고 지금 현재 보여주는 저력도 결국 그렇잖아요.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취업난으로 인해서 요즘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한테 희망 혹은 위로의 메시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각박할 거예요. 좀 전에 희망 얘기를 했는데 사실 희망을 꿈꾸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나한테 주어진 현실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일자리 문제도 그럴 거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인데 주거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게 심각할 텐데 어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기성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나만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자라고 하는 그것을만 버리면 우리는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청년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 때 국내에서 보게 되는 이 각박한 현실로부터 좀 벗어나서 전 지구적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의 나의 꿈을 펼치고 나의 미래를 설계해가고 좀 그렇게 좀 대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세대가 의외로 그 생각이 좀 약해요. 사실 지금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봐도 그게 예전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I love school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친구 맺기 이런 거. 영감을 맨 처음에 그 계기를 그 사람들이 한국에 그거에서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영업을 국내 한국 내에서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걸 전 세계로 어떻게 펼칠지 이렇게 갔으면 이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플랫폼들을 장악하고 IT 서비스 강국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조금 더 세상을 드넓게 생각하고 도전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여주듯이 얼마든지 성과 내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들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까 IMF 금융위기 때 이런 금모으기 운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은 IMF 때 금융위기,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 국민들이 나서서 서로 도와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인간 중심으로 그냥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발, 소비, 생활 이런 거 그만해라. 이제 그 얘기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그만 멈추고 모든 생태계가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온 이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전 세계 인류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뭐 세계 대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전에 1, 2차 세계대전에 비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좀 강대국들의 이런 간의 전쟁이었다 그러면 이게 뭐 아프리카, 남미, 우리 저 동북아시아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영향을 안 받는 데가 없잖아요. 가장 큰 인류가 공통으로 느끼는 위기인데 그것이 어쨌든 생태계가 우리한테 이제 그만 인간만이 잘 살고자 하는 걸 그만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빨리 마스크 벗으면 옛날처럼 똑같은 소비하고 똑같은 생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인간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모든 생태계와 생명체와 전 지구가 같이 이롭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이념이 거기 내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 인터뷰할 때 청장님이 갈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또 정치 이념적인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런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 민족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다 대통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갈등이 왜 나오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으면 갈등이 없겠죠. 네.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자리가 한정되어 있거나 부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서로 내가 많이 갖겠다라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만 까지 치열한 경쟁, 아이들도 우리나라처럼 입시 전쟁이 심한 나라도 드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높이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잘 산다라는 생각을 빨리 가져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적 위주의 그런 교육을 오래 받다 보니까 지금 기성세대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 세대들도 더 그렇게 치열한 입시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 같냐 그러면 사는 거는 내가 남한테 이기는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사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는 거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게 사는 거지.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나 혼자만 그러면 1등 나고 다 그래가지고 그 맨 끝에 삶의 끝에는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결국 그럼 내가 제일 잘 끝까지 내가 1등했다 그러면 다 그럼 나머지는 다 나한테 진 사람들만 있는 그 사회가 과연 내가 행복한 사회일 거냐. 그래서 젊은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 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삶은 나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청년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이런 많은 국민들한테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 혹은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이고 또 그동안에 국민들이 정말 방역에 잘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아마 작년 2월에 처음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의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내년 11월쯤 가야 아마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거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아마도. 너무너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라고 해서 못 버텼을 텐데 하루하루를 그래도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어떻게 대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편은 꿈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살고 하면 우리가 좋은 내일이 오는 거니까 아직 완전한 일상 회복이 안 됐지만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잘 우리가 힘 모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우리한테 펼쳐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신 정용래 유성구 구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